지난 5월 10일 법무부에서는 기존 다인 가구 중심의 법제도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일명 401가라는 TF의 제2차 회의에서 상속, 유대, 보호, 기타 주제의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중 유대와 관련한 안건으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이 논의됐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 개선, 오늘은 그에 관한 썰을 풀어봅니다. 커피 한 잔 준비하셨나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에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김원장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동물병원 리얼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사공일가 회의에서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동물의 근본적인 법적 지위 개선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적어도 압류 대상에서 반려동물을 제외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한 동물이 일반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점이 동물 학대 처벌 수위가 낮고 처벌 시 손해배상액이 낮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기존 민법의 제98조에서는 물건의 정의를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하고 동물은 유체물로 인정해서 물건으로 분류했었는데 지난 7월 19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예전 동물권 영상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 인정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해왔던 저희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고 처벌 수위가 높아져도 동물을 민법에서 물건으로 분류하는 이상 늘 판단의 기준은 민법의 영향을 받고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실형이 선고되고 있지만 사실 피해 동물 보호자나 동물 애호가들이 봤을 때는 그 처벌 수위가 여전히 낮다는 생각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기본적으로 재물 손괴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민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법률적 판도가 상당히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 하나가 2항에서 따라오는 준용 규정인데 동물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물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두고 혹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 물건이라 인정하는 모순이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모든 동물들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소나 돼지와 다른 동물이냐, 소고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겠네? 라는 반문들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논리로 따지고 든다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생존할 수 없겠죠. 야생에서 육식 동물들은 포식을 합니다. 사람 역시 생존을 위해 포식을 하게 되는데요. 채식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맥락이라면 식물은 생명 아닌가요? 그리고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도 육식동물이죠. 자연의 법칙에서는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희생은 불가피합니다. 이런 자연스러움을 인정해야 하며 단지 이 준용 규정은 그 흐름 안에서 맥락을 봐야 할 것입니다. 야생에서는 육식동물들이 불필요한 사냥을 하지는 않죠. 대부분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포식을 하게 되고 상대를 괴롭혀서 쾌락을 느끼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인류 생존을 위한 동물들의 최소한의 희생과 이 동물들이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안정적이고 고통받지 않도록 다른 법령들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이 준용 규정의 올바른 목적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반려동물 산업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생산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반려동물 가족들에게도 여러 부분, 예를 들면 반려동물에 지출되는 비용 상승과 반려동물에게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규제들이 엄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누구나 공감하는 원론적인 부분만 말하고 현장과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동물에게 적용되는 준용 규정에 대한 다른 법령들을 고려하지 않고 민법을 성급히 개정하는 것은 당분간은 현실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저 역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변화에 있어서 늘 행정부처들 간의 협의와 동의가 얼만큼 형성되어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현재 농림부의 수의사법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은 여전히 동물을 물건으로밖에 보고 있지 않습니다. 민법이 바뀐다고 해서 담당자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뀔지도 의문이죠. 기대되는 장점과 우려되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지만 법은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고 한 번에 완벽한 규제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선 민법에 동물의 독자적인 지위를 기록하는 것은 부족하지만 큰 한 걸음을 나아가려는 의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이 개정되길 바라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동물이라는 존재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이 역시도 큰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물병원 리얼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